네,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하는 어려운 용어 때문인데요. 자, 우리가 연말정산의 흐름을 이해하면 이러한 용어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의 흐름에 대해서 3단계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우리가 5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대한 세율이 10%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소득세는 얼마가 될까요? 5천만 원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은 5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계산이 가능하겠죠. 자, 이렇게 50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건 굉장히 아깝잖아요. 누구나 이 금액을 전부 다 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, 자, 이럴 때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뭐냐면 이 소득 금액 자체를 줄이면 거기에 대한 세율을 적용했을 때 그만큼 세금은 줄어들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3천만 원을 줄이냐? 그냥 줄이게 되면은 그거는 탈세가 되겠는데요. 하지만 우리는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. 바로 소득공제라는 방법입니다. 말 그대로 이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준다라고 해서 소득공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자, 이러한 소득공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, 자, 이 그림은 뭐냐면 부양가족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, 이것도 소득 공제로서 우리가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 옆에 보시는 그림은 신용카드죠.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것도 이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옆에 주택자금 공제도 있죠. 자,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소득 공제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용했을 때 우리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게 된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을 때 세금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. 자, 바로 이것이 연말정산의 흐름 첫 번째 소득공제였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자, 줄어서 좋긴 좋은데 이것마저 아깝다라는 거죠. 한 번 더 줄이고 싶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세금을 한 번 더 줄이고 싶다. 200만 원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. 이러한 세액공제는 자, 처음 보시는 자, 그림은 자녀죠. 자녀 세액공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? 자녀에 대한 혜택이고요. 그 다음에 의료비,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세액공제들이 있습니다. 요즘에 월세액 세액공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세액공제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세액 자체를 줄여준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세액을 바로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절세 혜택이 크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세액공제가 굉장히 절세할 때 혜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자, 이게 바로 연말정산의 흐름 두 번째 세액공제였고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200만 원으로 세액공제까지 해서 결정된 이 세액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. 자, 매월 원천징수 당했던 세액이죠.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정산하는 과정, 이게 이제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 정산이죠. 자,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원천징수를 더 100만 원 많이 당했으니까 100만 원의 환급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연말정산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. 첫 번째,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, 그리고 두 번째,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, 마지막으로 그동안 원천징수를 당했던 금액과 정산을 하는 정산 단계, 이렇게 세 단계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흐름을 정리하게 되면 세법 용어가 조금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